다음으로 Failed Sample T-Test 대응 표본 T-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제약회사에서 3개월 안에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효과 전,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후에 체중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전에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은 후 3개월 후에 체중을 재서 이 체중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의 차이가 있으면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데이터는 06-PST 엑셀 파일이고요. 자, 가설입니다. 자, 규모 가설은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와 달리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그룹 간의 차이 검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립표본은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A그룹, A 모집단과 B 모집단의 그룹이 구분이 돼서 이 그룹의 평균과 이 그룹의 평균,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에 비해서 우리 대응 표본은 우리 전후를 똑같이 잽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전의 체중, 후의 체중을 다 재서 우리가 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들의 우리가 평균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차이를 뮤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뮤D는 사전 체중과 사후 체중의 차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재야 되죠. 그래서 다 재서 그 차이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 먹기 전과 후에 체중의 변화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체중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체중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면은 0이 아니겠죠. 차이 값들이. 그래서 귀무가설은 차이가 0이다. 즉 모든 값의 차이가 0이다. 연구가설은 그 차이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데이터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홍길동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있으면 각 사람의 데이터를 전과 후를 빼줍니다. 그 뺀 차이를 우리가 1번 사람의 차이값,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차이값, 3번 사람의 차이값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은 83.69에서 77.01 해서 마이너스 6.68g, 즉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킬로그램 차이가 났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쭉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차이값, 이 차이값들을 다 평균을 내봤더니 이게 0이냐 0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계치 보면 표본을 우리가 50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 50명의 각각의 차이, 어떤 사람은 1kg 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3kg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찔 수도 있겠죠. 그런 표본 평균의 차이 값들을 봤더니 모든 사람들 50명의 차이 값들을 다 봤더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79g, kg 차이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루트 데이터 개수로 나눈 표준 오차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계치를 보면 평균은 0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평균은 0이 되겠죠. 즉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t-밸류 값은 2.01로 나왔네요. 그래 50명이니까 2.01, 1.96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표준 오차 이렇게 쭉 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몸무게가 0.784g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안의 범위에 있으면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0.708보다 크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값이 마이너스 2.79kg 차이가 났는데 이 차이는 실제로 표준 편차에 우리가 7배만큼, 그러니까 7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이내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 확률로 보면 우리 이 t값이 들어갈 확률 값을 구하면 우리가 양측 검정으로 보면 0.000이 돼서 자, 그래서 몸무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모든 평균 차이가 다 0이 돼야 되는데 이 0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오차 범위가 요 정도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0.784kg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벗어나면 0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요 값을 전체적으로 보면 0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9kg 정도 차이가 진짜로 났다. 그러니까 약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R 프로그램으로 짠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귀무가설이 맞을 요 범위 확률 값으로 0일 확률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표준 편차로 보면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7걸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난다.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paired sample t-테스트 분석 절차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가정 검정에서 보시면 사피로 윌콕슨 테스트, 즉 모수 통계만 합니다. 등분산 검정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는 두 개의 모집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뭐냐면 각 사람들마다의 차이라는 하나의 분포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모수 통계인지 비모수 통계인지만 검증을 해주고요.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랑 똑같이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차이값을 원 샘플로 돌려도 됩니다. 예,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 즉 우리가 보시면 여기 계산한 요 값을 원샘플 t-테스트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원샘플 t-테스트로 계산해 주려면은 사전 사후의 차이값을 또 계산을 해서 컴퓨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줄여서 paired sample t-테스트를 해주게 되면 그 차이값을 아예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프로세스가 줄어들죠. 그래서 paired sample t-테스트를 그냥 분석하면 굳이 차이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자모비를 실습하면서 paired sample t-테스트로 돌렸을 때와 이 차이값을 구해서 원 샘플 t-테스트로 돌린 게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는 거를 뒤에 가서 한번 실습하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